반갑습니다. 김영문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화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개념 전신사조, 즉 귀신신을 찾고 모양형을 버리라 하는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전신사조라는 미학법류는 346년경에서 407년까지 살았던 동진시대에 걸출한 화가 고개지가 최초로 상징한 개념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맞아 남조의 유의경이 그 시대 사대부들의 은행을 기술한 세설신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개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그림에 눈동자를 찍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가 육체의 미추는 본래 묘한 곡과는 무관하다. 전신사조는 바로 눈동자에 있다 하는 대답을 했다. 교의 편에서. 사조란 화가가 관조한 대상의 형상을 묘사해내는 작업이며 전신이란 대상이 지르고 있는 귀신신 또는 신령을 그 형상을 통해 표현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형상인 빛을 조는 볼 수가 있는 것이며 귀신신은 볼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귀신신은 반드시 그림의 형상인 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지가 한 이 말의 뜻은 사조를 하는 것은 전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며 사조의 가치는 전달되는 시인을 통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름다워도 시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그림으로서의 가치를 질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신이란 사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본질이거나 한 개인의 특징 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의 생활 정조가 혈학의 정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신이 되어야만 인물하에 예술적인 기술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됨과 동시에 고개지는 전신을 하는 데는 육체의 어느 부분의 비추보다는 눈동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고개지 우 전신이란 이 두 글자는 중국의 인물화에서 동요할 수 없는 미학적 원리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세설신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실렸습니다. 고개지가 배숙이란 사람을 그렸는데 뺨에 세 가닥의 틀을 덧붙여 그렸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고개지가 대답하기를 배숙은 줄량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 이 틀이 바로 그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대답을 했다. 사람들은 세 가닥의 틀을 덧붙인 것을 보고 나서야 그 그림에 신명이 있다고 느꼈으니 이는 비록 뛰어난 것이지만 실제로 틀이 있지는 않았다. 고개지는 전신을 하기 위해 실제의 그 인물에게는 비록 없지만 세 가닥의 틀을 덧붙여 그려 넣었으며 그 틀이 해당 인물의 줄량함과 질적인 인격을 전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사에서 살펴볼 때 고개지는 단지 눈동자만 전신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개인의 개성과 생활 정조의 전형과 특징을 표현하기만 하면 이는 전신을 하는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만화가들이 인물을 그릴 때는 먼저 그 인물의 특징부터 포착하는데 만화가들이 포착하는 그 인물의 특징이 곧 여기서 말하는 시인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만화가들은 풍자미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인물의 특징을 반드시 확대하거나 사실적인 요소는 거의 생략하기 일쑤이므로 만화와 일반 회화와는 그 미적 차원을 달리 하겠지만요.
같은 맥락에서 고개지는 산수에 정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 은사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는 이번에는 전신의 요소를 이전과는 또 달리 잡았습니다. 고개지가 사유열한 사람이 암석 속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다. 고개지는 그 사람은 하나의 언덕 밑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해당되는 일구일하게 살고 있다. 따라서 구악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고개지가 한 인물의 개성이나 품격 등을 표현하는 데는 그를 둘러싼 주위 환경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고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유열한 그 은사가 실제로는 암석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지만 고개지는 그를 암석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그의 진면목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개지는 그림에서 무슨 까닭으로 그처럼 전시를 강조했을까요? 훗날에는 산소화에 있어서도 전신사주라는 이 미학적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고개지가 말하는 전신은 일단 인물화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고개지는 이전 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자신이 수많은 그림을 그렸던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해화에서는 전신사주가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랑은 거기 져서 중국의 미학사 대강에서 고개지가 전신사주라는 명제를 설정하게 된 까닭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고개지의 전신사조는 선진철학과 한나라 때 철학에서 유래된 모양형과 귀신실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상은 실력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실력은 반드시 형상에 의탁하여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고개지도 위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전신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유분방하고 예법 따위에 구애받기를 싫어했던 위진시대의 혈학자들은 도에 해당되는 귀신신과 다스릴 리 등을 중시했고 겉모습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려 들었다. 그들은 뜻을 얻으면 형을 버린다 하는 덕이망형이란 이론에 기울어져 있었다. 둘째, 고개지는 그 당시 인물들의 품격을 논할 때 형상을 가벼이 보고 실력을 중시하는 정량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테면 사람의 형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서 한 부분은 신명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형체에 속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면 눈과 귀는 신명과 관계가 있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형체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 모습을 주었으니 그 모습에 미와 추는 논할 가치가 없다 하는 장자의 천여지형의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다. 넷째, 물론 고개지 역시 노장자 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개지가 전신을 추구했다는 것은 결국 노장자의 미학에 나타나 있는 묘할 묘를 추구함이었다. 고개지가 말한 전신은 그 인물화가 생기를 지녀야 함과 아울러 우주의 본체인 도와 토하기를 바랐다 하는 뜻이 된다. 고개지가 설정한 전신사주라는 명제는 중국 미학사 내지 예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당나라의 소식이 그 명제를 전신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의사가 소지하는 옷을 지녔으니 혹은 눈썹과 눈에 있기도 하고 혹은 코나 입에 있기도 하다. 고개지는 뺨 위에 새 가득의 틀을 그려 정체가 더욱 뛰어난다고 했으니 그 사람의 의사는 모두 뺨에 있는 틀에 있었다. 우맹은 손수고를 배워 손바닥을 부딪히며 담소를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듯하다고
사람들이 이끌었지만 이가 어찌 모든 몸체가 모두 닮아야 한다는 것이겠는가. 이 또한 그 의사가 소재하는 곳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마다 모두 고개지나 송나라 화가 육탄미가 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스님인 유진이 정로곡을 그린 그림을 보았으나 처음에는 심히 닮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어느 하루 곡을 보러 갔다 돌아와서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말했다. 이어 눈썹 위에 새 가득의 무늬를 그렸으니 마치 숨겨진 듯 보일 듯 말 듯 하고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는 듯도 하였으며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가 똑바른 것으로 드디어 몹시 유사함을 느꼈다. 이는 한 사람의 생활 정도나 개성, 정신 풍모 등은 밖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형체의 모든 면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는 뜻이며 그것을 의사 소재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대상을 관찰하며 비상한 감각을 동원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창조성을 발휘하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징회미상, 즉 산수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하는 화론의 주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